신라의 아침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아래 땅에서는 이미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미추 이사금이 김씨 가문 최초로 왕위에 오른 뒤 신라는 잠시 평화로워 보였지만 권력의 물결은 언제나 그렇듯 겉으로는 잔잔하고 속으로는 요동치는 법이었다. 미추왕은 박씨와 석씨 두 가문이 오랫동안 번갈아 왕위를 계승해온 전통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는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 시기적으로 기근이 잦던 시절이었기에 미추왕의 농업 장려 정책은 민심을 빠르게 끌어들였다.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정비하며 농번기에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줄여주는 등의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이로 인해 김씨 왕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높아졌고 이는 곧 김씨 가문 전체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권력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았다. 미추왕이 아무리 온화한 성품으로 백성을 대하고 귀족들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왕조의 등장은 기존 질서에 깊은 균열을 불러왔다. 특히 석씨 가문은 이전까지 군사와 외교, 심지어 상업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보기엔 김씨 가문의 성장과 미추왕의 개혁은 곧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움직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한 박씨와 석씨 귀족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김씨 중심의 왕실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금 균형을 되찾으려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연회를 열고 사적인 모임에서 옛 시절의 위상을 회상하며 점점 자신들만의 결속을 다지기 시작했다. 미추왕도 이 같은 움직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충돌을 피하고자 최대한 조율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신라의 하늘은 하나지만 그 뿌리는 셋이니 그 모두를 껴안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미추왕은 자주 이렇게 말하며 세 가문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왕이 아무리 중립을 외쳐도 권력의 핵심이 바뀌는 순간 갈등은 불가피했다. 특히 석씨 가문 출신의 일부 귀족들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되살리려 했다. 그들은 국경 수비대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 넣으며 무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의 군장들과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상업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며 시장의 물자 흐름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를 들어 철기나 말 같은 전략 물자의 유통 경로를 장악해 국왕의 군사 조달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암투의 신호탄이었다. 석씨 귀족들은 왕은 농사나 돌보는 이사금이요. 나라는 여전히 귀족이 지킨다는 식의 말을 은밀히 퍼뜨렸다. 겉보기엔 왕권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왕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미추왕은 이러한 변화에 맞서 무력으로 억누르기보다는 회유와 포용을 우선시했다. 그는 석씨 출신의 장수 몇몇을 국경 수비와 왕실 경호대로 등용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했다. 또 상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질서를 정비하고 일부 상권을 공공이 관리하는 구조로 바꿨다. 이것은 석씨 가문이 독점하던 상업적 이권을 분산시키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곧 귀족 전체의 경고처럼 다가왔다.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박씨 귀족들마저 서서히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씨 가문이 농업, 상업, 군사에 차례로 손을 뻗는 상황에서 왕은 단지 상징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신라 사회는 계층 구조가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귀족들은 점점 자신들의 자녀에게만 고위 관직을 물려주는 경향을 보였고 평민과 천민은 더욱 확고한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왕실도 이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귀족과 평민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특히 토지에 기반한 권력 구조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듯 겉으로는 미추왕의 온건한 정책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돋보이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왕실과 귀족 간의 권한 다툼, 계층 간의 갈등, 권력 재편성의 조짐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왕대, 더 큰 파도를 예고하는 조용한 불씨가 되어 신라의 심장 깊은 곳에서 은밀히 타오르고 있었다. 신라는 아직도 여전히 작고 연약한 나라였다. 하지만 내부의 권력 게임은 이미 거대한 제국 못지않은 복잡함을 갖추고 있었고 이것이 훗날 김씨 왕조의 정통성과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해가는 데 있어 큰 갈림길로 작용할 터였다. 미추왕은 그저 그 흐름의 시작점에 섰을 뿐이었다.